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2024년 가을 52살의 박민주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견 기업 이사였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민수 씨 부인 이영희입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보내드릴게요. 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형이 죽었다고?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여름이었어요. 민주는 32살, 형 민수는 3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유산 정리 어떻게 할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곧 읽을 거야. 며칠 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장남 박민수에게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전 재산이요. 저는요? 차남 박민준에게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뜻이야.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고요? 형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형은 좋겠네요. 10억을 혼자 다 가지니까. 민준아, 형, 이건 불공평해요. 유언장 무효 소송 걸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절반은 제 거예요. 민주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어요. 형은 아버지 사업 도와준 적도 없잖아요. 민준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가출해서 따로 살았어요. 반면 민주는 아버지 곁에서 회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형한테만 상속합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재판은 1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위원장은 유효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민주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10억 중에 3억이었어요. 고작 3억이라고요? 민주는 불만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하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어려웠어요. 민주는 3억 원을 받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수를 마주쳤어요. 민준아, 말 걸지 마세요. 민준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형이랑은 이제 남이에요. 민준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형 없는 셈 치고 살 거예요.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봤어요. 민준아, 미안해. 그날 이후 형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민준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전화 좀 받아.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주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포기했어요. 민준이가 날 용서 못하는구나. 민수의 아내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소용없어.
마음을 닫았어.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말이 맞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아버지한테 받은 3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 회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번 계약 꼭 따내야 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3년 만에 회사가 커졌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아직 멀었어. 더 키워야지. 민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형보다 더 성공해야 해. 형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100억을 넘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내와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여보, 행복해.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가끔 형이 생각났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형은 나한테 그렇게 했어. 1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성공했어요. 대기업 계열사 이사가 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어요. 아빠, 우리 집 진짜 크다. 아들이 좋아했어요. 그래, 아빠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야.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난 성공했어. 형 없이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가족 모임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조용했어요. 여보, 형님한테 연락 안 해볼래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싫어.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그렇게 해? 민주는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52살이 됐어요.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돈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네. 이틀 전에요. 무슨 병이었어요? 폐암이었어요. 말기였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3년 전. 네. 치료받았는데 소용없었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이 죽었다고. 민주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정말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하지만 발은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빈소는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민주는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57살의 형이었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민준보다 5살 많았는데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형. 민준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저를 올렸어요. 형. 민준이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20년 동안. 영희가 다가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저 괜찮아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빈소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은 어떻게? 민준이 물었어요. 3년 전에 폐암 진단받았어요. 말기였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오빠가 막았어요.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왜요? 부담 주기 싫다고. 2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민준이가 힘들어할 거라고.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이 그렇게 네. 끝까지 민준이 생각하셨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형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20년 동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많이. 회사는 아버님한테 받은 회사 5년 만에 부도 났어요. 민준은 놀랐습니다. 부도요? 네. 오빠가 사업에는 재능이 없었어요. 그럼 그 후에는 이것저것 했죠. 택시 운전도 하고 공사판에서 일도 하고.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불평 안 하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특히 민준이 이야기 나올 때는 제 이야기요? 네. 오빠가 가끔 민준이 소식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민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승진했다. 상 받았다. 그런 기사 나오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형수님, 우리 민준이 잘 됐네. 다행이야 그러셨어요. 민준은 울었습니다. 저는 형한테 그렇게 했는데 오빠는 이해하셨어요. 민준이가 화날 만하다고. 영희는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오빠 일기예요. 20년간 쓰신 거예요. 민주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오빠가 그러셨어요. 만약 자기가 죽으면 민준이한테 꼭 전해달라고. 형이? 네. 읽어보세요. 오빠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민주는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영희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뭔가요? 오빠가 민준이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유산이요.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잔액을 봤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고작 200만 원.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2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민준이 드리려고. 20년 동안?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셨어요. 힘들어도 꼭 넣으셨어요. 민주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형, 민준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됐잖아요. 제가 연락을 안 받았죠. 그래서 계속 모으셨어요. 언젠가 줄 날이 올 거라고. 민주는 통장을 꼭 안았어요. 형수님,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오빠 마음 알았으니까. 민주는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형 영정 앞에 무릎 꿇었어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20년 동안 형을 미워했어요. 근데 형은 저를. 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2004년 7월 5일 유산 소송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민준이가 소송을 걸었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해한다. 민준이가 화날 만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민준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민준아. 민준은 멈췄습니다. 형이 이렇게 생각했어? 계속 읽었어요. 2004년 8월 12일 변호사를 만났다. 민준이한테 재산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유언장이 명확해서 어렵다고 한다. 최소한 절반은 줘야 하는데 법이 막고 있다. 답답하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형이 나한테 주려고 했어? 2004년 9월 3일 오늘도 법정에 갔다. 민준이 얼굴을 봤다. 날 보는 눈빛이 차갑다. 당연하다. 내가 형이라는 이유로 전부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아니야, 민준아. 형은 내가 더 받았으면 좋겠어.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2005년 3월 20일
판결이 났다. 민준이한테 3억을 주라고. 고작 3억이라니. 떡 중에 3억. 민준이가 얼마나 서운할까. 나라도 화났을 거야. 미안해, 민준아. 형이 무능해서. 2005년 4월 1일. 민준이가 이제 남이라고 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민준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형이 재산 독차지한 것처럼 보이니까.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까 두렵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다시 펼쳤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민준이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는다. 문자 보냈다. 읽지 않는다. 영희가 그만 연락하라고 한다.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만 동생인데 그냥 둘 수가 없어. 2005년 8월 3일. 오늘도 전화했다. 역시 안 받는다. 민준아, 형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니? 형은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민준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마다 선물 사줬던 게 기억난다. 좋아하던 얼굴이 생각난다. 이제 그 얼굴을 못 보는구나. 마음이 아프다. 민주는 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2006년 1월 1일. 새해다. 새해 소원은 민준이 얼굴 한번 보는 것이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2006년 2월 15일. 회사가 어렵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경영을 모르겠다. 적자가 계속된다. 민준이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 민준이는 사업 소환이 있었으니까. 나는 안 된다. 2006년 5월 20일.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은행 빚이 5억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준이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2006년 7월 3일. 회사가 문을 닫았다. 10억이 다 사라졌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민준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미안하다, 아버지. 아버지 회사를 망쳤다. 2006년 9월 10일.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생계를 꾸려야 한다. 영희한테 미안하다. 사장부인에서 택시 기사 아내가 됐으니. 하지만 영희는 불평하지 않는다. 고마운 사람이다. 2006년 12월 1일. 오늘 우연히 민준이를 봤다. 강남 거리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다행이다. 민준이는 잘 사는구나. 형은 망했지만 동생은 잘 사니까 다행이다. 민주는 울면서 계속 읽었어요. 2007년 3월 5일. 인터넷에서 민준이 기사를 봤다. 회사 설립했다고 한다. 오, 무역. 대단하다. 역시 민준이는 사업 수완이 있어. 형보다 훨씬 똑똑해. 자랑스럽다. 2008년 6월 20일. 민준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당연하다. 2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하지만 축하해, 민준아. 행복해라. 2008년 7월 1일. 민준이 결혼식 날이다. 가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 축하한다. 형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 현금 100만 원. 20년 동안 모은 거야. 하지만 줄 방법이 없구나. 그냥 계속 모을게. 언젠가 줄 날이 오겠지. 민주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형이 20년 동안 모은 돈. 형이 이걸 20년 동안. 2009년 4월 12일.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다. 택시 운전만으로는 부족해서. 힘들지만 괜찮다. 민준이 생각하면 힘이 난다. 민준이는 잘 살고 있으니까. 2010년 3월 3일. 민준이한테 조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라고 한다. 축하해, 민준아. 형도 삼촌이 됐구나.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할 조카.
가슴이 아프다. 2010년 6월 5일. 오늘 은행에 10만 원을 넣었다. 민준이 통장에 이제 1,000만 원이 됐다. 조금씩 모으고 있어. 민준이 아들 돌 선물로 줄 거야. 언젠가.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이 내 아들까지 생각했어. 2011년 1월 1일. 10년이 지났다. 민준이랑 의절한 지 10년. 빠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다. 형은 못 봐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2012년 5월 15일. 기침이 심해졌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참고 견딘다. 곧 나아지겠지. 2013년 9월 2일. 민준이가 승진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사가 됐다고. 대단하다. 39에 이사라니. 형은 자랑스럽다. 정말. 2014년 3월 7일. 영희가 아프다. 당뇨다. 약값이 많이 든다. 민준이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야 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형수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다시 모을게. 민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이, 형수님 약값에도 2015년 12월 25일, 15년이 지났다. 민준아, 잘 지내니? 형은 너무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지만 연락할 수 없지. 내가 형을 용서 못했을 테니까. 2016년 6월 3일. 오늘 민준이 집 앞을 지나갔다. 강남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사는구나. 잘 됐다. 형은 쪽방에 살지만 괜찮아. 내가 좋은 데 사니까. 민준은 멈췄습니다. 형이 쪽방에 2017년 2월 14일. 기침이 더 심해졌다. 피가 섞여 나온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무섭다. 큰 병이면 어쩌지. 2017년 3월 1일. 병원에 갔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음 주에 결과 나온다. 기도한다. 큰 병이 아니기를. 2017년 3월 8일. 폐암이다. 의사가 말기라고 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한테 어떻게 말하지?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전에 형이 2017년 3월 10일 영희한테 말했다. 울었다. 많이 울었다. 미안하다. 아내를 먼저 보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2017년 3월 20일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힘들다. 토한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 민준이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 2017년 5월 1일. 치료비가 많이 든다. 한 달에 300만 원. 돈이 없다. 민준이 통장을 다 써야 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형이 모은 돈을 치료비로 쓴다. 하지만 살고 싶어. 너를 한 번만 보고 싶어. 민준은 울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2018년 1월 3일. 1년이 지났다. 아직 살아있다. 의사가 놀란다.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민준이 보고 싶은 마음이 날 살리는 거야. 2018년 6월 15일. 치료비가 다 떨어졌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 영희가 일을 시작했다. 식당에서. 미안하다. 아내를 일하게 만들어서. 2019년 3월 3일. 2년이 지났다. 통증이 심하다. 하지만 참는다. 민준아, 형 조금만 더 버틸게. 너 한 번만 보고 싶어. 2020년 1월 1일. 20년이 됐다. 민준이랑 의절한 지 20년. 긴 시간이었다. 이제 형은 곧 죽을 것 같다. 민준아, 미안해. 형이 먼저 가. 2021년 5월 7일. 민준이 부사장이 됐다는 기사를 봤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형은 자랑스럽다. 비록 못 만났지만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 2022년 9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일기는 쓴다. 민준이한테 전할 거니까. 언젠가 내가 이걸 읽으면 형 마음을 알겠지.
2023년 3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 남았다고. 민준이한테 연락하고 싶다. 하지만 영희가 막는다.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면 민준이가 놀란다고. 맞다. 부담 주면 안 된다. 2023년 7월 2일. 민준아, 형은 내가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유산 때문에 화낸 것도 이해해. 당연한 거야. 형이 잘못한 거야. 용서해줘. 2023년 12월 1일.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것 같다. 민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비록 멀리서지만 축하해. 행복해라. 2024년 1월 1일. 새해다. 이번이 마지막 새해인 것 같다. 민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 형은 하늘에서 지켜볼게. 2024년 3월 5일. 몸이 너무 아프다. 더 이상 못 쓸 것 같다. 민준아, 이게 마지막 일기다. 형은 너를 사랑했어. 평생. 20년 동안 못 만났어도 매일 생각했어. 행복해라. 건강해라. 형이 못해준 건 미안해. 사랑한다, 동생아.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형, 제가 정말.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열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여보, 형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20년 동안. 민주는 아내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읽고 울었어요. 형님이 이렇게. 나 어떻게. 이제 형한테 뭐라고. 형님은 하늘에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용서 못 받아. 나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영희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일기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래요? 형이 저를 그렇게. 민주는 울었습니다. 저는 형을 미워했어요. 20년 동안. 알아요. 근데 형은 저를 사랑했어요. 매일. 오빠는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영희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민준이는 잘못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연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오빠는 이해하셨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형이 아팠는데. 3년 동안.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옆에 있었을 거예요. 민준이 형 혼자 아프게 했어요. 제가. 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영희가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오빠 유언 들어줄래요? 유언이요. 네. 오빠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형이 나왔어요. 많이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형이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영상 볼 때쯤이면 형은 이미 죽었겠지. 미안해. 20년 동안 연락 못해서. 하지만 형은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인터넷으로 너 소식 찾아봤어. 성공했더라. 형은 정말 기뻤어. 자랑스러웠어. 유산 싸움 때문에 화냈던 거. 이해해. 형이 잘못했어. 형이 무능해서. 민준아, 행복해라. 형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동생.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무너졌어요. 형. 영희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울어요. 많이 울어요. 민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민준은 형의 유고를 봉헌당에 모셨습니다. 형,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이제라도. 형 마음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형.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주 봉안당을 찾았어요. 형, 왔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형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주는 형에게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영이를 챙겼어요. 형수님, 이거 쓰세요. 이게 뭐예요? 형이 형수님한테 못 해드린 거예요. 제가 대신 할게요. 민주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형수님은 제 어머니예요. 당연한 거예요. 민준이, 형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형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박민수 형제 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형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형이 못한 일을 제가 할게요. 민주는 매년 1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형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57살이 됐어요. 형이 돌아가신 나이였습니다. 형, 이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민주는 거울을 봤어요. 형과 닮아 있었습니다. 형, 보고 싶어요. 매일 생각해요. 용서해줘요. 제가 바보였어요. 민주는 형의 일기장을 매일 읽었습니다. 형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형, 사랑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데리고 봉안당에 갔어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너 삼촌 계신 곳이야. 삼촌이요. 그래. 아빠, 형이야. 너한테는 큰아버지지. 민주는 아들에게 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큰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어. 아빠가 바보같이 큰아버지를 미워했지만 큰아버지는 끝까지 아빠를 사랑하셨어. 아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아빠, 큰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그럼, 정말 보고 싶어.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뭔데요? 가족은 소중한 거야. 절대 미워하면 안 돼. 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민주는 아들을 안았어요. 형, 제 아들이에요. 형이 기다리던 조카예요. 늦었지만 인사시켜요. 민주는 형 영정 앞에 섰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형,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동생 할게요. 약속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오해하기 전에 대화하세요. 미워하기 전에 이해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늦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